자,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최다미 변호사님. 네, 서울시가 이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14명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이로 시작된 것이 현재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결국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지금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의 혐의로 14명이 결국은 기소가 됐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한테 귀에 익은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전 경기도지사, 김무수 전 경기도지사 이분이 이 현장 예배에 3차례나 참석해가지고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어허.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근데 무려 3차례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이렇게 3차례 걸쳐 현장 예배 진행도 하고 참석도 했다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겠죠? 경찰이 뭔가 이 임의 동행 뭔가 이 집회 참가자와 같이 지근거리에 있었던 당시 김문수 전 지사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는 왜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강제가 아니라 왜 가자.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말이야.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너 왜 감사하면 왜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 말은 저는 서울 영등포지사서 나는 김문수. 예, 제가 압니다. 너도 뭐 경찰서?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근데 자가격리를 위반하셔가지고 똑바로 하란 말이고 이러면 안 돼.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아니 저는 저 언론이라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 소란이 왜 있었던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김 전 지사가 지난달 16일이죠. 일행과 함께 한 지하철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행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를 위반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가격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강제 연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 전 지사가 내가 김문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3번을 했다 이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쳤고요. 이후에 갑질 논란이 있자 오히려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 동행 요구가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 오히려 나에게 갑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본인 또한 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 현장에 경찰이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던 사람에게 검진을 안 받으니까 연행 조치하겠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렇게 고성을 지른 거예요. 저때 당시에 저런 영상이 알려지면서 유행했던 말이 나왔잖아요.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김문수다. 뭐 그런 유행어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김복준 의원님. 예.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예. 오늘 발표된 게 또 갑자기 3자릿수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검찰이 초강수를 둔 걸까요?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역 당국의 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자가격리 조치라든지 집합금지 조치 이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 대응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뭐 검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죠. 벌금을 이른바 거기에 규정된 벌금을 풀로 준다거나 아하. 아니면 구속 기소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여하간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서울지검 북부지검이에요, 서울청. 네. 예,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검인데 여기에서 아마 이제 이 사건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하. 개천절 집회 강행하면은 그때 검찰도 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네. 좀 신중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파주에서요. 그 병원을 탈출했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오늘 퇴원을 했대요.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달에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입원해 있었죠. 경기도 파주에. 그런데 이 8월 18일 자정 좀 넘어서 병원을 탈출해서 뭐 종로, 신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5시간 만에 19일 한 새벽 1시 25분쯤 체포됐던 남성이 서울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체포됐죠, 그렇죠. 네, 네. 서울에서 체포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단 확진자였으니까요. 네. 근데 그동안 검사를 하면 확진이었다, 음성이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최근에 2번 연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바로 오늘 오전 10시쯤에 퇴원을 했는데 네. 경찰은 이에 맞춰서 체포영장 미리 발부받았다가 퇴원과 동시에 체포해서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아니 근데 퇴원했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김복준 의원님 예. 왜 다시 퇴원하자마자 경찰이 체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치료받거나 격리돼야 될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방송했지 않습니까?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밑으로 살짝 맞아요, 네네. 기어서 나와가지고 지난달 18일이죠. 새벽 00시 한 30분경에 파주병원 탈출해가지고 네. 와서 이 사람이 서울 시내로 활보했죠. 어딜 돌아다녔어요? 그때 서대문구 신촌 종로 이런데 카페도 세상에.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25시간 만에 검거는 됐지만 네. 이 사람도 혐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파란색 점퍼하고 그다음에 성경책 속에 들어있던 8만 5천 원 현금을 절취했으니까 네. 아마 절도 혐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니까 맞을 네. 겁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감염이 됐고요. 전염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 범인까지 저지른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이제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반대할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대면예매에 참석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어떤 방역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구상권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교인이건 정치인이건 이제는 이제 내가 종교인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제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하고 이거 방역 조치 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갖는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조항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이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흘 연속 두 자릿수가 되면서 그리고 어제는 보세요. 61명까지 떨어지면서 야 이제 정말 2.5단계 했던 게 효과가 있나 효과를 보는 건가 좀 이제 숨통이 트는 건가 했는데 보세요. 순간 방심한 걸 경계라도 하듯 110명으로 오늘 다시 세 자릿수로 나흘 만에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홍종선 의원님 가장 우려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이 보수단체 465곳이 집회도 신청을 했어요. 아하. 이러다 보면 뭔가 모이는 거,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이 이동과 모임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안심할 수 없는 때인데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네. 조사기관이 벌였습니다. 아하. 네,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네. 이번 추석에 이동이나 모임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있다는 사람이 한 28%요. 아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68%예요. 오. 자, 그럼 이제 28%가 어디 귀성을 하든 만약에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 설명절 때는 얼마 정도 이동을 했나 봤더니 한 60% 정도가 이동을 했습니다. 아하. 그럼 60 빼기 한 28 해보면은 한 32%포인트 정도는 이번에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반가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려 하십니까? 네. 여쭤봤더니 10명 중에 8명이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이 보건, 안전, 방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행여나 있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제 이번 추석에는 서로를 지켜주세요. 이제 서로를 가족을 이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이제 만나는 게 원칙인데 올해 추석은 반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거나 지인을 사랑하면 서로 안 만나는 게 이제 좋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네.
추석 연휴 이동 자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 18일까지 폐쇄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중단하고 있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성묘를 걱정하는데 성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석은 꼭 성묘는 직접 가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진짜 추석 때 보름달 저렇게 뜨면요. 올해는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찾아뵙지 않는 게 모이지 않는 게 정입니다. 이런 달 표면에 저렇게 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봐도 모이지 않는 게 정입니다. 또 이동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진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추석에 대해 서로를 지켜주세요. 정말 중요한 의미심장한 메시지인데요. 사실 지자체, 서울을 제외한 저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오지 말아주세요. 정말 총력전 호소를 펼쳤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정말 개성 있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현수막의 이제 문구들을 보시면 네. 광주에서는 오메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남 보성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 안 와도 된단께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충남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불효자는 웁니다잖아요. 근데 불효자는 옵니다인데 저희 굉장히 재미있는 게 원래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먼저 제작이 된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저작권 따위는 필요 없다. 전국적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쓰고 있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네. 옵니다. 진짜 이건 패러디 잘했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지자체도 눈물겹게 귀성객들이 오는 걸 막고 있구나. 총력전을 펼치는구나 생각할 텐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연신 얘기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쿠아리움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역에. 그런데 추석 당일날 오후 1시에 개장하는 거, 그러니까 오전에 하는 거를 좀 늦게 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정상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 관광지에 있는 그 지자체의 케이블카라든지 예, 이런 거는 뭐 정상 운행을 하고 야간 개장도 한다.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와서 저거 이용해달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할 걸 뻔히 알 텐데 저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저 지자체들은 입장이 네. 있을까요? 지자체도 나름의 어떤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걱정은 많이 된다 오시면은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관내에 있는 자신들의 업장이 문을 닫아 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지역 상인들은 그 피해가 막심하다.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상인들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구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어느 한쪽이 이 커다란 둑도 조그만 구멍에서 작은 그럼요. 구멍이 시작되잖아요. 이곳을 예외로 또는 조금 느슨하게 인정해 주면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홍종석 기자님, 제주도, 뭐 강원도 이런 데 지금 숙박시설 만실이라는 거 비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요. 맞습니다. 신조 늘 등장하지만 또 축캉스, 추석에다가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귀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귀성을 자제하자 했는데 이제 축캉스를 가시는 분들이 느는데 이게 유행어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했다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호텔 예약률을 봤더니 네. 강원도는 94.9%, 95%라는 건 20곳 중에 19곳이 지금 예약이 대박이네요. 네. 다 찼다는 거죠. 제주도도 56%,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네. 이게 호텔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 생각에는 리조트라든가 더 다른 숙소까지 합하면 또 수치가 달라질 거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드는데요. 물론 그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하면서 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특수, 대목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냐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야, 닷새 동안 그러면 우리는 방역당국 말 듣고 집에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만 바보야? 야, 우리도 좀 놀러 가자.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신호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제주도에 저렇게 숙박시설 만실이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 숙박 예약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김강립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다시 가을 유행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뼈아픈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진정됐나 싶었는데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불편하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하. 이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이 2주 동안만 잘 버티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진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방심하면 다시 1.5단계 아니 3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서도 네. 지자체와 함께 이제 전국의 이제 관광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방역요원은 3,200명을 이제 배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네. 이 마시멜로 얘기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들을 네. 대상으로 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마시멜로를 지금 먹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시멜로를 더 많이 주겠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참지 않고 그거를 이제 참아서 계속해서 안 먹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어떤 아이가 성공했나 봤더니 참고 먹지 않는 아이가 훨씬 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 연구에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지금 추석 때 막 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그걸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 조금만 더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비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요. 여러 곳에 여파가 미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정부 이 방침 중에 이 추석 연휴 동안요. 보세요. 약 3,200명 정도 관광지 방역 요원을 배치한대요. 이분들은 추석도 못 써요. 방역 활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게 하느라고 이분들은 추석도 못 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이 덕분에 챌린지라는 배지가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나 자신부터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